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이묘라입니다. 몹시 안타깝고 초조할 때 흔히들 애간장을 태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애간장의 애는 창자, 간장은 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자 핵심 기관인 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인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창훈 선생님과 함께 소리 없는 간의 경고, 지방간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방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낀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질환인지 제일 먼저 궁금해요. 네. 지방간은 말 그대로 지방이 낀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간을 구성하는 간세포의 5% 이상 지방이 침착된 상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 수는 꽤 많아서 전체의 30%, 즉 3명 중에 1명에 해당한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단순히 지방이 쌓여있는 지방증, 그리고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염, 그리고 간이 많이 딱딱해진 간경변증, 이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간 하나 속에서도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또 따로 있는 네, 거잖아요.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간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 지방이 축적된다면 그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방간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아무래도 그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먼저 지방간이 왜 생기는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방간 진료를 보다 보면 본인은 술을 한 잔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음주에 의한 알코올 간 질환이고 두 번째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입니다. 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대사 질환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사 이상 연관 지방증 질환이라고 새로운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인데요. 마른 경우라면 안심할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근데 앞서 지방간의 원인에서 비만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른 사람은 조금 안심할 수 있을까요? 마른 사람, 즉 비만 체중이 아닌 사람에게서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좀 구별해서 마른 지방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자료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국내 연구들을 합쳐보면 이런 비비만 인구에서 지방간이 생기는 유병률은 약 19%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운동 부족, 적절하지 못한 식습관 등이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양한 원인도 있는데 바로 세 번째 궁금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형간염과 지방간이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비형간염 보균자는 지방간 발병률이 높은가요? 이런 궁금증입니다. C형간염의 경우에는 지방간 발생이 좀 높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B형간염에 있어서는 지방간 발병을 높인다 이런 연구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B형간염 환자에서 이런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같이 있을 때 간 경변증 진행이나 간 관련 합병증 발생, 간세포암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만성 비형간염에 대한 치료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적절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서 지방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방간에 관한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선생님, 흔히들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알 수 없다는 건데 지방간도 그 증상을 자각하기 어려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간에 손상이 와도 간은 대부분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이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도 마찬가지여서 증상만으로 지방간 질환을 자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다른 질환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진단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간 질환 환자분들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피곤함, 그리고 무상복부의 통증이나 불편감, 그리고 체중 감소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황달이 생기거나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되겠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지방간 여부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방간으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47살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을 진단받았는데요. 지방간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장 보조제를 알아보고 있는데 간장 보조제가 지방간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사연인데요. 또 주변을 보면 그 간 건강을 위해서 보조제나 영양제들을 드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나요? 지방간 질환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간보호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간보호제는 실제 지방간을 치료하는 약제는 아닙니다. 지방간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우리가 뱃살만 빼는 약은 없지만 먹는 것을 줄이고 운동을 하고 체중을 감량하면 뱃살이 빠지듯이 이 간도 결국은 식이 조절, 체중 조절, 그리고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증 그리고 지방간염이 있는 경우 이렇게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면 약 90% 이상에서 호전을 보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지방간염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아마 조만간 진료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다음은 42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간 초음파를 했는데 중증 지방간으로 간에 지방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걱정되어 찾아보니 지방간이 간경화나 간암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이런 사연인데요. 또 지방간이 좀 심각한 상태라서 걱정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 지방간이 간경화나 간암까지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진짠가요? 네, 맞습니다. 간에 지방이 끼이게 되면 외부 손상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고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염증은 간에 손상을 주게 되고 간에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하는 과정에서 간이 딱딱하게 되고 이렇게 딱딱해진 간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지방증에서 지방간염으로 진행되는 데는 한 3년에 4명 중에 1명, 그리고 지방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데는 한 8년에 4명 중에 1명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경변증으로 진행될수록 간 관련 합병증의 발생이나 간세포암 발생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의 지금 상태가 어디, 그러니까 지방간인지 지방간염인지 간경변증인을 확인하는 거하고 이를 위해 병원에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간 상태를 확인하고 지방간 여부 그리고 지방간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계속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거리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방간은 유전이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유전이란 단어 자체가 저는 좀 무섭게 다가오는데요.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 암처럼 가족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지방간은 이제 식단 관리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전보다는 이제 후천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래도 암과 지방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유전이 아닐 것 같아요. 후천적인 나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유전이 아닐 것 같습니다. X라고 선택을 할게요. 정답이 뭔가요? 네. 사실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후천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전과의 연관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정답은 동그라미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국내 한 연구를 보면 부모 모두가 지방간이 있는 경우 아이에게서 지방간이 생길 확률이 2.6배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지방간 유전자들이 있는데 일부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좀 더 유전자 변이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무조건 지방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여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 다행인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소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어린아이가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도 전 조금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어린아이니까 더욱더 안 생겨야 될 것 같긴 한데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아무래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X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간이 보통 술에 대해 생기는데 어린 아이가 그렇게 지방간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요즘에 소아 비만인 아이들이 또 많기도 하잖아요. 지방간이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O라고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소아에서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소아 비만 인구가 약 20% 정도 되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어떤 보고에서는 소아 비만의 약 반절에서 지방간이 동반되어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소아 연령대에서 간 관련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적다 보니 어떤 분들은 소아에서 지방간이 생겨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변증 이렇게 진행하는 질병의 경과를 생각해 보면 소아에서 지방간이 생겼을 때 간경변증이나 간세포암의 발생이 더 높을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젊은 나이에 간 관련해서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에서의 지방간은 오히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지방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지방간을 예방하기 위해 강조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실까요? 지방간 환자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내 주변에 지방간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간에 지방이 있다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안절부절 못하시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간 질환은 장기간에 걸쳐서 단순 지방증, 그리고 간의 염증, 그리고 간의 섬유화 이렇게 진행하면서 위험도가 올라가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지방간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간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그다음 알코올 섭취 제한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토크닥터토닥 오늘은 소아기내과 전문의 이창훈 선생님과 함께 지방간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